그냥 단순하게 저라는 사람이 뭐 결혼했고 이런 걸 다 차치하고 저랑 본인이랑 이제 알아가는 사이라 생각해요. 저는 본인 못 만나죠. 어떻게 만납니까? 내가 마음이 갔는데 얘가 이러이러한 가치를 가졌대. 그러면 딴 여자 만나야지. 이렇게 돼버리죠.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루트를 본인 스스로 지금 밟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결혼 못하는 미혼 여성들의 루틴을 그대로 다 밟고 계세요. 스물여섯 살 여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 한 나쁜 놈에게 크게 상처를 입고 연애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닫고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순간부터 눈에 들어오게 된 친구가 생겼는데 상처받는 일들을 되풀이하기 싫어서 계속 감정을 억누르다가 억누르면 누를수록 감정이 커지는 것 같아서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사연 신청합니다. 대학원 1학년 때 만난 친구고 지금은 같은 2학년이고 같은 조별 과제를 하면서 친해졌어요. 서로 안 지는 1년 반 정도가 됐네요. 이후 학교에서 마주치면 대화를 나누는 정도고 조별 과제 친구들과 저녁 먹는 사이입니다. 서로 문자는 하지 않아요. 한 번은 제가 집 주변에 새로 생긴 너무 좋아하는 카페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복도에서 우연하게 마주쳤을 때 제가 반갑게 인사를 했는데 답은 안 하고 바로 그 카페 이름을 대면서 주말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를 두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저한테 관심 있는 사람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남자 동기들 사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어떠냐 저 사람 어떠냐 하는데 제가 다 별로라고 저는 대화를 나눠봐야 된다고 했더니 혹시 반성애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반성애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잠시 덧붙이면 데미섹슈얼이라고 감정이 엄청 깊어져야지 성적으로까지 끌리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길거리 지나가다가 엄청 이쁘고 잘생긴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근데 반성애자들은 아무리 잘생기고 이쁜 사람을 봐도 그런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예시를 들자면 원래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안 그런 사람들이 훨씬 많죠. 좀 이따 얘기 더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그 스펙트럼에 있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생각에 잠긴 듯한 얼굴이었어요. 또 저한테 차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심하다면서 먼저 자신한테 감정 표현을 하지 않으면 자기는 안 다가간다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할지 아니면 좋아한다고 돌직구를 날려서 결판을 내야 할지 고민입니다. 당사자분 연애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많이는 없어요. 몇 번 정도 되세요? 제대로 연애한 건 한 번이에요.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사연자분이 연애 경험이 없으셨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본인 스스로. 저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 사람을 만나보긴 했는데 연예인 관계로 발전하지 못한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계속 그 이유가 뭔가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제 몸만 보고 만나려는 사람이 몇 있었다고요? 그런 스타일은 아니신 것 같은데 스킨십 진도가 빠른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얘기했던 게 본인의 외모가 뭐 이쁘고 못생기고 그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그냥 진짜 이미지 자체가 뭐 쉽게 만나고 이런 이미지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한 거였는데 당사자분이 말씀해주신 연애를 못했던 이유를 들어보면 남자의 기준에서 봤을 때 본인이라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벽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이유인 거죠. 그 남자도 아마 그걸 느꼈을 테고 그러니까 반성애자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물어본 거겠죠. 뭐 반성애자라는 뜻을 설명했을 때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 나도 그런데 이런 사람들 많았잖아요. 뭐 각자의 가치가 그런 거는 어쩔 수 없는데 남자들의 입장에서 저 반성애자라는 뜻을 제대로 알고 저 여자가 하는 행동들이 그렇다는 걸 느끼고 그걸 직접적으로 물어봤을 때 대답까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가가는데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안 만나고 싶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내가 반성애자인 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이 데미섹슈얼이 아니면 내가 맞출 게 아닌 이상 만나기가 힘들죠. 여자 만나는데 어려움이 없었던 남자가 굳이 본인이라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A, B, C가 있어요. 그러면은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는데 본인도 있어. 굳이 본인을 만나야 될 이유가 뭐였어요? 그걸 뚫고 가면서까지
여기까지 듣고 당사자분 생각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오래 안 만나면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또 설득하는 거 전문이니까. 진심을 왜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또 남한 북한 될 것 같은데 본인이 북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남한이에요. 어떻게 자본주의로 살 수 있는 거죠? 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설명은 어떻게 인민주의로 살 수 있죠? 똑같은 거거든요. 왜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그 믿음에 대해서 배신을 당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닌 거죠. 그거는 당사자분이 그런 사람에게 본인을 허락하고 싶은 마음인 거지, 그 사람의 진심이 어떤지 알고 말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진심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합니까? 본인 기준에서는 만난 기간 제외하면은 없는 거죠. 알고 지낸 기간 이꼴 진심. 그 논리는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은 제 입장도 나름 논리가 있지 않아요, 당사자분? 진심은 결혼한 사람들도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 제 배우자의 진심을 100%다 알까요? 모르죠. 그냥 어느 정도 감안하고 사는 거죠. 나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이다. 나랑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살고 있구나 라는 믿음으로 가는 거지. 당사자분은 그렇지,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억지 부린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 나이 26이면 엄청나게 중요한 시기예요. 나이도 똑같아. 연애 경험도 없어. 그럼 당사자분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는 루트를 본인 스스로 지금 밟고 가고 계시는 거거든요. 게다가 고학력까지요. 결혼 못하는 미혼 여성들의 루틴을 그대로 다 밟고 계세요. 연애 경험 없고 벽 X나 높고 고학력자에 진지하게 오래 만나야 마음을 줄 수 있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 이런 것들. 제가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드리냐면요. 첫 줄에서 한 나쁜 놈에게 크게 상처를 입고 연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닫고 지내왔다 하시길래 저는 읽자마자 아, 이분이 첫 줄에 이걸 적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읽었어요. 근데 쭉 내려가다 보니까 크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하신 그 이유가 저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는데 제가 막상 호감이 생겨서 사귀자고 얘기했더니 확신이 없다면서 그래서 상처를 심하게 받았다. 이게 일반적인 여자들 기준에서는 아씨 무슨 개 같은 X가 사랑 갖고 장난치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클럽이나 가야지 할 정도의 일이거든요.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냥 아 뭐 저런 새끼가 다 있어 할 법한 일 정도의 크리티컬을 빵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본인에게서도 이유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제가 이거 옛날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시집 잘 갔다 하는 여자들 중에 연애 별로 못 해본 애들이 있어요. 남자 많이 못 만나본 사람이 결혼을 잘할 가능성은 100%운 아니겠어요. 사람은 무조건 많이 만나봐야 돼요, 당사자분. 극단적으로 해가지고 찐따 둘이 만나가지고 허허 난 너밖에 몰라 이 하면서 첫사랑들끼리 만나서 결혼 루트 타는 거 아닌 이상 일반적으로는 내가 만나게 될 사람이 연애 경험이 다수 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나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결국 내가 끌리는 사람은 연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일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은 진짜 제가 뭐 극단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허허 난 너밖에 없어 이런 사람이랑 별반 다를 게 없는 루트를 가려고 하신다니까요. 제가 세게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가치관이 다른 부분이라서 조심스럽긴 한데 인간으로서 번식욕과 내가 일평생 함께 할 동반자를 찾는 거에 대한 욕구는 사라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어렸을 때 다 살아보지 않고도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제 시뮬레이션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걸 뭐 못 그리든지 아니면 피하기만 하고 살든지 뭐 그러는 경우가 많지. 당사자분도 지금 공부의 길로 접어든 거예요. 외국에서 대학원 생활까지 마치고 뭐 한국 들어올 건지 아니면 외국 생활을 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일반적인 여자들 그리고 연애 많이 해본 여자들 대비해서 남자를 만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는 자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이면 양쪽으로 고달파져요. 내가 이때까지 이거 왜 하고 산 거지까지 될 수 있어요. 나중에 배우자를 만나서 똑 닮은 자녀 낳고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압도적으로 휘몰아칠 때가 올 거 아니에요. 본인 지금 26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30, 35, 40 되면 훨씬 심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때가 되면은 내가 뭐를 위해서 외국까지 와가지고 이 고생을 하면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올 거라고요. 그 상황이 생기지 않게 지금부터라도 마음을 열고 조금 두루두루 많이 만나보던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나는 그냥 혼자 살겠다라는 걸 지금부터 체념을 하시라고요. 그걸 지금부터 체념을 안 하면 그때 가가지고 쓰이게 온다고. 본인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그 얘기는 꼭 해주고 싶어요. 물론 남들에 비해서 직업적인 커리어나 수준, 환경 이런 것들은 나아질 수 있겠죠. 근데 내가 직업적으로 나은 환경을 마련해 놓고 나면 그 직업보다 행복하게 가정 꾸리고 오손도손 잘 사는 사람들이 더 행복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다고요. 본인이 그때가 되면.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한 아쉬움을 분명히 가질 거라고요. 그러니까 본인 인생에서 더 중요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생각하세요. 내 커리어만인가, 아니면 커리어는 커리어대로, 그리고 평생 동반자와 내가 닮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 어느 쪽에 더 본인이 우선 가치를 두시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될 때요. 26이면. 여자 26에 동갑 만나는 건 미친 짓이에요. 내 목에 칼 들이미는 겁니다. 정신 차리세요. 진짜 완전 개꼰대 같죠. 아니 지나고 봐. 내 말이 맞아요. 여자 26에 동갑 26 만나가지고 결혼할 가능성은 거의 10%도 안 됩니다. 솔직히 10%도 엄청 많이 잡은 거예요. 거의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26에 2년 3년 만나봐. 그래봐야 남자 28, 29이에요. 28, 29에 결혼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에? 남자 없어요. 그래서 영상에 얘기한 거야. 내가 26에 동갑인 26을 만난다 그러면 난 아직까지는 연애 경험이 많아도 얼빠거나 내가 진짜 꽂히는 뭐 한 포인트에 이제 꽂혀가지고 연애를 하겠다 주인 거지, 현실적인 거는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진짜 결혼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 만나가면서 준비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은 전혀 안 한 거야. 준비는 없는 거지. 내가 지금 뭐 결혼 준비 안 돼 있는데 결혼 가능성 있는 사람 만나봐야 뭐해. 지금 이러면서 만나는 거지. 그게 아니라 결혼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가능한 사람 만나가지고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년 3년 연애를 하면서도. 저는 제가 극보수라는 걸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줄 알았는데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시작할 때 그 반성해제 얘기를 하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님 당연한 거 아님 할 때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했던 게, 저는 민심을 안 따라가거든요. 많은 사람이 그렇든 어떻든 여자들이 만나는 남자 생각이 그게 아니면 바로 잡아줘야 돼요. 저는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있는 남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자한테 벽이 느껴지면 다가가는 사람 없습니다. 반성애자라는 게 일반적이지 않죠.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내 몸도 지켜야 되고 뭐 임신이란 특수성도 있고 스킨십에 보수적이고 이런 거 충분히 이해하지. 그건 여자의 관점이잖아. 일반적인 남자들은 반성애자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얘랑 자기까지 얼마나 많은 신뢰를 줘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들죠. 여자가 쓸데없이 벽 높으면 매력 없어. 하나를 더 붙이면 남자들은 존나 이쁜데도 벽이 높잖아. 안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남자예요. 근데 일반적인 여자가 벽이 존나 높아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애초에 궁금해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궁금하게라도 만들려면 당사자분의 그러한 생각들은 조금 열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뭐 함부로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잠을 안 잔다 뿐이지 본인 마음을 열어두는 거는 저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마음을 연다고 무조건 자야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마음은 마음대로 열어두고 자는 거야 뭐 조심하면 되죠. 많이 생각하게 됐다 하셨으니까 이 남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이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주시고요. 이 상황에서 제가 이 친구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사자분이 저 남자랑 있었던 일들을 사연으로 봤을 때 그냥 한 줄로 요약하면 쌈 노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지한 얘기를 많이 해요. 그 당사자분 기준에서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쌈 노잼 X나 많이 해요 이런 것도, 아니 무슨 방송하는 사람이 저렇게 저급한 단어를 쓰면서 얘기하는 거야? 좀 좋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나? 입이 왜 저래 걸레 물었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거야 아마.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거를 키키키키 재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만큼 저랑 본인이랑 이때까지 살아왔던 방식, 생각, 그리고 웃음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 저 남자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저는 좀 본인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진지한 얘기만 하고 있어요. 진지한 얘기만.
근데 지금 1년 반 동안 알았는데 서로 뭐 메시지도 주고받지 않는다. 말도 안 거죠. 뭐. 연락도 안 하는데 어떻게 저 남자가 본인한테 뭐 호감 표시를 하겠습니까? 단계별로 밟아 나가세요. 만약에 하실 거라면. 단계별이라고 하시면 천천히 데이트. 문자부터 하라고요. 메시지부터 하라고, 메시지. 연락하시라고, 연락.